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8회 2020년도 성남고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꼭 문제 풀어보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1번 문제입니다. 6 퍼뮤테이션 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했죠. 그럼 결국 저 6 퍼뮤테이션 2는 6 곱하기 5 이렇게 하니까 30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fx에서 x로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이때 f4랑 f 인버스 6을 찾으래. 그럼 바로 보면 되지. f4는 2로 갖고 그리고 f 인버스 6은 거꾸로 들어가는 거니까 언제 6이나 8이 되겠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2, 8. 그럼 얘랑 더해지니까 10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다음 문제로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뭐야? 합은 일일이 다 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4 나왔었을 때 6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 나왔었을 때 5 나올 수 있고 6 나왔었을 때 4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은 세 가지.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y는 2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p, y는 q. 그럼 정근선 방정식 바로 찾으라는 거지. 그럼 분모가 0이 되게 해주는 게 정근선 x.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의 개수들의 비율. 그럼 y는 2분의 3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p와 q를 합해래요. 그럼 얘랑 지금 합하니까 결국적으로 답은 1 나오시겠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부등식 3x 플러스 y가 10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을 쓰세요. 그럼 뭐야? 이것도 일일이 쓰라는 거겠지? 그럼 이때 x가 만약에 1이었다면 y 값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1부터 지금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x가 2였다면 이때 y 값은 지금 1부터 지금 4까지 가능할 거고 x가 3이었다면 이때 y 값은 되는 게 유일하게 1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서 지금 7개 나왔고 여기선 4개 나왔고 여기선 1개 나왔네. 그럼 결국 얘네를 다 더해주니까 12개 나오겠어요.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fx는 x 절대값 x 플러스 a와 그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f 인버스 4가 1일 때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그럼 역함수 성질 쓰겠죠. f 인버스 4가 1이라면 f1이 4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결국적으로 x 대신 1 집어넣은 f1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1 거기에 지금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이 결국 4가 돼야 된댔으니까 그럼 1 플러스 a가 4가 되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a 값은 3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2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3,0을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이때는 평행이동 실제로 해줘야겠죠. 그럼 y는 지금 루트 x축을 1만큼 지었댔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고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지었댔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어딜 지나간대? 3,0 지나간대. 그러면 0 집어넣고 x 대신 3을 집어넣으니까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2고 그럼 2 곱하기 2니까 4 플러스 a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3은 루트 4 플러스 a와 똑같을 거고요. 제곱해주니까 9는 이때 4 플러스 a 그럼 최종 a 값은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되게 편하게 지금 풀고 있죠. 끝까지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3x-5의 정의역을 a라고 하겠대요. 그럼 일단 이 a라는 정의역을 먼저 구해주면 루트 안에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3x-5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는 거니까 그럼 3x가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럼 x값은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a의 정의역이구나. 두 번째 볼게요.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6 플러스 3의 치역을 b라고 한대요. 그럼 이거는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면 이때 얘의 지금 시작점이 지금 6, 지금 이 상태에서 3인데 최고점 x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 그 상태에서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얘는 지금 시작점에서 왼쪽 아래로 가니까 치역은 3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래서 b는 결국 치역이 y가 지금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하는데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을 찾겠대요. 그럼 이때 a 집합은 3분의 5였으니까 수직선을 보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y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교집합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때 이 원수의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요. 그러면 최소값은 3분의 5일 거고 최대값은 3일 거니까 얘랑 곱해준 답은 5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는 x-2분의 2x-1, gx는 루트 5x-6에 대해서 이때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f 서클 g의 인버스의 전체 인버스에 거기에 서클 g3을 구하세요. 그럼 이건 역함수 성질 써서 먼저 표현해 주겠죠. 그럼 g 인버스의 이 역함수를 먼저 가로를 풀어주면 이때 g 거기에 지금 서클 f 인버스 거기에 지금 다시 g가 될 건데 그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 뭐야? 얘랑 지금 역함수랑 본함수랑 만나면 항등함수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사라지니까 결국 지금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때 필요한 건 g3이 먼저 필요하니까 g3은 먼저 구해주면 g3의 값은 루트 15-6이요. 그럼 얘는 루트 9가 될 거고 그럼 얘 값은 3이네. 그럼 결국 최종 뭘 구하더래? f 인버스 3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f 인버스 3을 구하는데 fx 거꾸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선생님 우리 유리함수는 그냥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편하잖아. 그럼 얘를 역함수를 구하니까 x-1 이렇게 넣을 거고 이때 얘네들의 부호만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다시 2x-2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이때 f 인버스 3값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으니까 3-2분의 6-1 그러면 얘는 결국 1분의 5여 그러니까 이 값은 5여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a-b의 제곱 곱하기 c-d 플러스 3 x-y를 전개했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 개수에서는 동류항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a-b제곱 얘는 전개했을 때 동류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먼저 전개.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b제곱 그리고 c-d에 거기에 더하기 3의 x-y 이렇게 쓰다 보면 이때 여기서 나머지 얘랑 지금 여기 있는 거랑 곱해졌을 땐 동량이 더 이상 안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선 3개를 고를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2개를 고를 수 있으니까 얘랑 곱해지는 여기서 나오는 항은 6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2개가 나올 거고 얘랑은 더 이상 동량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이때는 따로따로 해놨으니까 얘랑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8개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즉 이렇게 동량이 나오는 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먼저 학생들은 전개해주고서 들어갈 겁니다. 예, 다음 문제로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함수 f에 대해서 f3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분의 6x 마이너스 5였을 때 f1 값과 그 다음에 f 인버스 3분의 1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 이걸 fx라고 써주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때 f1 값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는 이때 이 3x 플러스 1 얘가 언제 1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서 x 값을 찾겠다고. 그러면 이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해 준 게 지금 먼저 선생님이 3x 플러스 1이 되기 위한 x값을 먼저 계산을 하겠어요. 그럼 이때 x는 결국 몇 나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주면 x가 0이었었을 때 이때 얘는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면 f1 값이 되었고 그럼 여기다가 x 대신 진짜 말 그대로 0 집어넣었으니까 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분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f1 값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행동입니다. 이번엔 f 인버스 3분의 1 값을 찾으래죠. 그럼 f 인버스 3분의 1은 그럼 얘도 지금 우리는 이번엔 거꾸로 a라고 놓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fa가 3분의 1이 되는 걸 찾으세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얘가 3분의 1이 되었을 때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지우기로 다시 지우고서 다시 얘기. 이번엔 뭐야? f에 어떤 걸 집어넣었더니 3분의 1이 되었다. 즉 얘가 3분의 1이 되었을 때라는 방정식을 먼저 푸셔도 돼요. 그럼 2x 플러스 1분의 6x 마이너스 5가 3분의 1이 되는 x값을 구할 거고 그럼 18x 마이너스 15가 2x 플러스 1과 같아요. 그러면 16x가 16이니까 이때 x가 몇이었을 때? 1이었을 때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는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x 대신 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f3 더하기 1이니까 f4가 되는 거고 아까 x 대신 1 집어넣은 이 결과물이 3분의 1이 됐잖아요.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fa가 3분의 1 있으니까 이때 a값 얘는 지금 4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 a가 뭐였어? f 인버스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린 지금 둘 다 구했네. f1은 지금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구했고 f 인버스 3분의 1은 4예요 구했어. 그럼 얘랑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y는 3x-6분의 3x-7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다시 y는 3x-3분의 6x-7의 그래프로 일치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뭐야, 유리함수가 유리함수로 이동했다라는 이 문제는 결국 뭐 할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움직였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이거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가 0이 되는 2,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인 지금 x의 개수인 2,1 이렇게 된 이 점이 x축으로 지금 어떤 n만큼 움직여질 거고 y축으로 어떤 만큼 움직여져서 결국 얘의 점근선을 다시 찾을 건데, 이때 분모가 0이 되려면 지금 1, 될 거고 x의 개수의 비율은 2가 되겠죠. 그럼 얘 갖고 비교하자고. 이 값이 1로 변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같고 y 값 1이 2로 갔어. 그럼 얼마만큼 같다? 1만큼 같다. 아, 그러니까 결국 m 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n 값은 1이었구나. 그럼 걔네 둘이 뭐 해달래? 더해달라며. 그럼 결국 둘이 더하면 0이요.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k가 2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fx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와 그리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 a, b라고 만나는 거라고 하자. 그럼 이때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일 때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o는 원점이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좌표축이 그려져 있고 그때 거기 상에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지금 분수함수가 그려졌겠죠. 그럼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인데 이때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가 만날 거예요. 근데 이때 k가 2보다 크댔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원래 이쪽에도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2 k 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얘 지금 y는 x 플러스 k 얘랑 지금 만났다고. 그럼 그 점을 각각 a와 그 다음에 이때 여기 점을 b점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때 여기서 다시 뭐한데 5라는 점 이 상태에서 OAB가 정삼각형이었을 때 라고 얘기해 준다고. 정삼각형이었을 때. 그럼 이때 k 값을 구해달라는데 그럼 뭐야? 결국 해주는 건 얘네 지금 좌표가 필요하고서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라는 건 우리 지금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각도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인지 이쪽 부분 좀 지울게요. 풀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다 보면 이 A 좌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A 좌표는 지금 얘와 얘의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럼 나는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요. 즉 마이너스 x분의 1이 x 플러스 k요 이렇게 써서 표현할 거고 그럼 이때 얘를 지금 양변을 x를 곱해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x제곱 플러스 kx요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때 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kx 플러스 1은 0인데 이때 이거 갖고 지금 이거 갖고 우리가 근을 못 구하죠. 인수분해가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때는 근각에서의 관계점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구나. 그럼 다시 시점을 좀 바꿔볼게요. 이 a라는 점 좌표를 그럼 난 모르겠으니까 a, 라고 놓고 들어갈게. 그럼 이때 얘를 지금 a 아니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a라고 볼까요? 마이너스 a, 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a분의 1이요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이때 얘가 지금 어차피 y는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k면 얘가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돼서 갔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여기점의 좌표는 지금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거기에 지금 a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지우개를 잘 지워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 a요 이렇게 지금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0, 0인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던 행동은 뭐냐? 첫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로 생각하다 보면 그럼 이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분의 1 그럼 얘의 근이 지금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그럼 얘랑 합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이 결국 마이너스 k랑 똑같아요. 아 그럼 결국 k라는 거는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값이랑 같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k 값은 얘를 찾아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행동이 하나가 더 뭐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우리 정삼각형이라는 이 단서는 길이가 같다. 즉 OA에서부터 이 길이 그럼 OA라는 길이와 그 다음에 AB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쓸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때 OA 길이부터 먼저 다시 표현하니까 얘는 루트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a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5a 길이. 그럼 ab의 길이는 루트 마이너스 a에서 얘가 빠진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얘랑 얘랑 같았으니까 전개해서 풀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그럼 얘는 지금 전개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a제곱 a제곱분의 1 a제곱분의 1 하나씩 없어졌다면, 그럼 이때 이거 갖고 말해주는 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4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 지금 뭐 구하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a 플러스 a분의 1 값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당연히 곱셈50 변형으로 생각하는 얘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준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이거야 왜 갑자기 커졌니? 그럼 이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6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a 플러스 a분의 1은 뿔마 루트 6이요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니까 a와 a 플러스 a분의 1은 k랬는데 이때 이 k 값이 지금 뭐 한다고? 어차피 2보다 큰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 플러스 루트 6이요 이렇게 답을 찾아주는, 그럼 이 답은 2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우리가 만나도록 하는 거는 그래프 갖고 좀 확인을 해줄 건데, 그럼 이때 첫 번째 여기 있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무리함수면 시작점을 먼저 찾아줄 거잖아. 근데 이때 이 시작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 미지수로 돼 있는 a, 그리고서 2a-3이요 이렇게 될 거고, x 앞에 있는 부호는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되,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가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로서 그려져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학생들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무슨 뜻이냐? 시작점이 a, 2a-3이란 소리는 이 시작점은 y는 2x-3이라는 이 직선 위에 있다고. 이 행동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얘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갖고 다시 마음을 하다 보면 무슨 소리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했으니까 결국 얘는 지금 0과 2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었을 건데, 이때 얘가 지금 2x-3이라는 직선 얘랑 관계도 확인을 해보다 보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2x-3과의 지금 관계를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럼 얘가 지금 x제곱에 거기 지금 마이너스 4x 거기 지금 플러스 3은 0이고, 그럼 이때 x는 3 또는 1이 되기 때문에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여기 1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이라는 여기 쪽을 지금 지나가는,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이 분홍색 선상에 지진이 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분홍색 선상에 지금 시작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시작점이 여기에. 근데 이때 이 시작점이 존재하는데 얘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작점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로 간다면 얘 그래프랑 만나나요? 이 흰색이랑? 안 만나겠죠. 그럼 얘가 만나려면 결국 어디? 여기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보다 조금 내려간 이런 상황에선 계속 만날 거라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작점이 어디 자취 위에 있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럼 얘가 어디까지 만나? 딱 여기 1, 여기까지 만난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이것보다 내려갔었을 때는 안 만나는 형태가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지금 원래 점선으로, 얘도 지금 안 만나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a 값의 최대값은요? 라고 질문했어. 근데 이 a는 시작점 x좌표잖아. 그러니까 시작점 x좌표가 3이었을 때, 그리고 최소값은 1이었을 때, 그러니까 즉 최종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a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문제가 됐다고. 그럼 이때 최대값은 3이고 그리고 최소값은 1이니까 그거에 합을 해주세요. 라니까 답은 4 이렇게 해서 4번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자취라는 걸로 행동을 해서 시작점이 여기 위에 있구나 이 행동 찾는 거 되게 중요하시는 행동이 돼요. 아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x-2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겠지? 그럼 얘 지금 점근선이 2와 x는 2와 그 다음에 y는 2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지금 오른쪽에다 빨리 그냥 그려버리면 x는 2라는 애가 지금 점근선, 그리고 y는 2라는 것도 지금 점근선. 근데 거기 상태에서 y절편을 찾아보니까 이때 y절편 x 대신 0,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3, 4분면 지금 여기 쪽에서 지나가잖아. 이만큼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지 않는다. 기억 틀려요. 이렇게 확인할 거고. 니은 확인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선대칭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지금 선대칭은 항상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거기 상태에서 점근선의 교점 이때 x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지나가는 걸 물어보겠죠. 그럼 이때 얘는 y는 지금 플러스였을 땐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였을 땐 마이너스 x에 지금 플러스 4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대칭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확인하겠습니다. 디귿은요 f 서클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럼 f 서클 fx면 우리는 이거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합성을 시켜주는 f 서클 fx를 구해보자. 그럼 얘를 구하니까 x라는 애 대신에 다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x-2분의 2x 플러스 1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2 곱하기 x-2분의 2x 플러스 1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분자와 분모에 결국적으로 x-2를 다 곱해줄 거라고. 이렇게 번분수 계산이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분모가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여기는 지금 4x 플러스 2 거기에 지금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얘는 5분의 얘는 5x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는 결국 x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f서클 fx는 지금 x라는 걸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때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나만 더 잡을게요.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y는 x라는 그래프를 다 그리려다 보니까 원래 이때 분수함수에서 정의역 이때 fx가 지금 x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2였을 때 여기만 지금 뻥 뚫려 있어야 된다고. 원래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f서클 fx예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 물어봤어? 뭐야, y는 x는 결국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교점은 얘 2,2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든 교점이니까 원래 무수히 많다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려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답은 결국적으로 니은만 되는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는 a, b, c, d, e, a 그리고 y는 1, 2, 3, 4, 5, 6, 7에 대해서 이때 fa, fb, fc는 더 큰데, 그리고 fd와 fd는 있는데 여기는 크거나 같다잖아.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원래 증가함수를 얘기를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일정한 경우도 생겨. 근데 우리가 수학 하에서 문제 풀 때는 일정한 경우는 다른 공식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증가함수라는 건 우리가 원래 조합을 쓰는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FA가 FB가 그리고 FC가 더 크고 그 다음에 FD가 더 크고 그리고 FE가 더 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저기에서 빠진 내용은 그러면 FA와 FB, FC까지는 크기 비교가 되는데, 이때 FD는 FC와 같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FE인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기하자는 건 이제 증가함수 개념밖에 안 되겠지.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공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있는데 그 7개 중에서 뭐 하자? 5개를 그냥 고르라. 그러니까 7 컨비네이션 5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7개 중에서 지금 골라줄 건데 이번에는 뭐야? 하나, 둘,
얘는 같은 거니까 셋, 그리고 이렇게 넷. 그래서 얘는 4개를 골라라. 그럼 7 컨비네이션 4요. 이렇게 써지겠죠. 7 컨비네이션 5를 계산할 땐 7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할 거니까 그럼 이때는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요 해서 21.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러면 이때는 지금 35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뭐 하자? 더하자. 그러니까 얘는 56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따로따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6개의 알파벳 M, O, N, D, A, Y, 먼데이를 결국적으로 일렬로 배열을 할 때 모음끼리는 일단 이웃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모음을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래요. 그럼 일단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모음이 지금 O와 A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 M 그리고 N, D, Y 얘네를 먼저 줄 세우자. 이것부터 시작이지. M, N, D, Y 얘네를 줄 세우자. 그럼 그게 첫 번째니까 MNDY를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뭐야? 결국 사이사이로 지금 O와 A가 들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때 모음을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거래요. 그럼 뭐야? O와 A를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무조건 A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O를 갖다 쓰라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줄 서는 게 아니라 결국적으로 이 5군데 중에서 2군데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O 컨비네이션 2어 이렇게 쓰여주면 되겠네. 그럼 이때 얘네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O 컨비네이션 2인 거고 4팩토리얼은 24고 O 컨비네이션 2는 10이니까 결국 얘를 계산하는 건 답은 240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8번 문제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지금 순서대로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수를 A, 그냥 두 번째 카드에 적힌 수를 B, 세 번째 카드에 적힌 수를 C라 하자. 근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A랑 B랑 C랑 다 더한 값은 6보다 크거나 같고 2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지금 3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여기서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나 조건에서 학생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합이 3의 배수다 라는 문제는요. 어떻게 푸냐면 나머지 갖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나머지의 종류들 갖고.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는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있잖아. 그럼 이 수들 갖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겠다고. 이 수들 갖고. 그럼 이 수들 갖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적으로 우리는 지금 합이 0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야. 결국 첫 번째 0호 나머지가 0 그리고 0 그리고 0인 애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나머지가 1 1로 이루어진 이 수들도 결국적으로 합은 3으로 나눠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가 2로 이루어진 것들도 지금 나머지 갖고 계속 생각하는데 나머지 갖고 생각하는 얘도 될 거라고. 그리고 또 나머지가 0, 1, 2로 이루어진 것들도 다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는 형태가 될 거다.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푸느냐? 그럼 일단 나머지가 0인 수들 그리고 나머지가 1인 수들 2인 수들을 다시 적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숫자가 1부터 있죠. 1은 3으로 나눴을 때 1인 거고 2는 3으로 나눴을 때 2인 거고 3은 3으로 나눴을 때 0인 거고 다시 4는 3으로 나눴을 때 1 그러면 5 그리고 6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7은 다시 8은 그리고 9는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3가지씩 있었구나. 이 종류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랬었을 때 이때 이제 가 조건을 조금만 건드려 볼게요. 가 조건에서 보다 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제부터는 6부터 21까지 있어야 된대요. 근데 6부터 21까지 있다는데 이때 이 상황을 일일이 다 써서 이제 3으로 나눴다니까 뭐 6,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6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12가 되는 경우 이거 18이 되는 경우 이걸 일일이 다 써서 풀겠다가 아니라 선생님 왜 이 행동을 하고서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이때 A, B, C를 합했었을 때 즉 여기서 1부터 지금 9까지 고른 숫자에서 가장 작은 값은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인 6이 될 거고요. 근데 가장 큰 최대 값은 7 더하기 8 더하기 9인 결국 얘는 지금 2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A뿔, B뿔, C는
6부터 24까지 있었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는 21까지만 꺼내줬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 말은 결국 24가 나오는 이 경우만 제외를 해달라는 거구나. 즉 여기에서 6, 12, 18 방금처럼 썼던 21, 24, 네 24만 제외를 하라는 거라고. 24만. 그러면 결국 뭐야? 나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라고. 쌤이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 상황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야. 나머지가 000인 수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머지가 000인 수를 뽑겠다.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을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을 건데 그러면 369 이렇게 세 숫자를 뽑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가 0인 수 369가 지금 이 상태에서 또다시 얘기하면 A, B, C의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3팩토리얼인 6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경우도 147이니까 3팩토리얼인 여기도 6개가 있겠구나. 나머지가 2인 경우는 또다시 258 여기 상태에서 얘네를 세를 일렬로 세우는 여기도 6개가 있겠구나. 근데 0, 1, 2 같은 경우는 뭐야? 0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369 중에 하나. 그러니까 3 곱하기. 1도 뽑을 수 있는 게 147 중에 하나. 그러니까 3 곱하기. 2 뽑을 수 있는 게 258 중에 하나. 3 곱하기. 근데 뭐야? 이때 나머지가 0, 1, 2인 얘네끼리 줄 바꾸는 방법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가 지금 더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3에 거기에 6을 곱해주니까 그러면 얘는 27 곱하기 지금 6인 거고 그럼 6, 7에 42에 6, 2, 12, 162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때 얘 갖고 지금 먼저 되어있는 3의 배수 같은 경우는요. 결국 이만큼이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얘를 다 합쳤을 때 총 지금 180개 나오겠네. 그럼 지금부터 뭐 하겠다? 180개에서 지금 빼주겠다. 6건으로. 근데 그때 이 6건은 뭐가 있었어? 24가 나오는 이 경우만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3의 배수인 24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 나왔어? 순서상으로 쓰면 아까 7, 8, 9 얘네가 더했었어. 24가 나온다고. 그럼 얘네가 일렬로 쓰는 결국 6가지를 빼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빼기 6이요. 이렇게 써지는 얘 답은 174가지요. 이렇게 답을 나오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내용 되게 많아요. 합으로 몇의 배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나머지 갖고 생각한다라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일이 구했다는 것보다 이럴 때 여사건을 쓸 수도 있었구나. 이런 문제 조건에서도 여사건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fx는 2k분의 x제곱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때 정의역에서 1차 함수 gx는 x 플러스 1-k가 있다. 근데 이때 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결국 실수 k의 집합을 x라 하자. 그럼 그때 이 k의 범위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어. 근데 이때 이 fx의 역함수가 지금 필요하긴 하는데 이때 이 k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상황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황은 k가 양수였을 때의 상황과 두 번째는 k가 음수였을 때의 상황을 갖고 한번 그래프에서 빨리빨리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K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지금 이때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고 K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얘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는 결국적으로 y는 x에 대칭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역함수를 그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f 인버스 x예요.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는 x에 대칭하면 이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f 인버스가 되시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선생님 문제를 왜 풀고 있냐면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얘 그래프래요. 근데 이때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일자리란 말이야. 그럼 gx는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오른쪽 위로 증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질 건데 1-ak 지금 여기서 뭔가 조금 지워졌는데 1-ak가 y절편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k가 양수였을 때 1-k의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의 범위를 먼저 구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고 그럼 1-k는 결국적으로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안 만날 수는 있다고. 근데 두 번째 k가 0보다 컸었을 때 이 상황에서 볼게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k는 지금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1-k는 지금 뭐 해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럼 1-k가 1보다 크면 여기 쪽에서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고 안 만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만나야 될래? 만나지 않도록 이랬으니까 아 결국 얘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해서 얘는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부터 얘한테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그럼 얘한테만 집중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뭐야? F 인버스를 먼저 구해주겠죠? 그럼 이때 F 인버스 X를 구하겠대? 그럼 얘를 지금 X는 2K분의 Y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진 상태에서 구할 거니까 그럼 Y제곱이 지금 2KX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Y는 뿔마 루트 2KX인데 근데 이 상태에서 그래프 지금 이 분홍색 그래프가 역함수였던 거 보니까 지금 치역이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2KX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얘랑 뭐야? 얘랑 지금 이 그래프랑 만나게 않도록이래. 그럼 얘가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야? 접했었을 때보다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찾겠다? 접한 순간을 찾겠다. 접한 순간. 그러면 루트 2kx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얘랑 접한 순간이니까 결국 얘네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방정식을 그냥 풀겠습니다 라고. 그럼 제곱해주니까 2kx가 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k 제곱에 거기에 지금 얘네 둘이 곱해진 플러스 2x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진 마이너스 2kx 그리고 얘랑 곱해진 마이너스 2k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니까 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x 마이너스 2kx 그리고 플러스 2kx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4k의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근데 이거 갖고 뭘 쓰겠다? 중근 가지는 조건 판별식 쓰겠다. 그러면 판별식 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어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전개하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요. 그럼 3k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k가 0이 나올 거고 그럼 이때 k랑 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아 그럼 이때 k 값은 0 또는 3분의 2인데 뭐야 0 아니었었죠? 그래서 0 아니고 3분의 2였네. 그래서 뭐한다? 3분의 2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작아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아까 우리가 전제 조건 0 잡아놨으니까 최종적으로 0보다 크고 k 값은 3분의 2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그럼 이때 알파와 베타 값의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는 0, 베타는 3분의 2니까 그럼 얘랑 더한 값은 3분의 2요 라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음수를 왜 나눠줬는지 첫 번째 설명에 조금 신중을 가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fx는 x-3분의 6분의 3 플러스 a에 대해서 함수 y는 f x 플러스 a의 플러스 b의 전체적으로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거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때 f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함수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 상태에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 형태의 예를 먼저 해석을 해주면 얘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a만큼 움직여줬을 거고 y축으로 지금 결국 b만큼 움직여줘서 그거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줬으니 아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지금 올려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fx라는 그래프부터 표현할 건데 그럼 fx라는 그래프에서의 어차피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그러면 점근선 교점을 먼저 찾아주니까 이때 분모가 0이 되는 여기 상태에서 얘 지금 6, 지금 a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뭐 했다? 이 6, a를 갖고서 지금 이 상태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지금 b만큼 움직여 주겠다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6 마이너스 a, 지금 a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변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거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생각인데 보세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분수함수 그래프가 원래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면 y축 얘 갖고 대칭이려면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라는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소리는 결국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로 와야 된다고.
그럼 즉 뭐야? 6-a, a 플러스 b 얘가 지금 0,0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리밖에 안 된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석이 끝나다 보니까 이때 a 값은 6이고 그럼 b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6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f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a 플러스 b의 값은 f0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때 이 a 값 지금 구한 거 여기다 6 집어넣으면 그럼 이때 최종 f0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3 더하기 지금 6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6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1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1번 문제입니다. x는 실수라는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fx를 조건식 함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는 유리함수로,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지금 우리한테는 무리함수로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겠대. 근데 이때 이 함수 f가 1대1 대응이고 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 그럼 이번에도 지금 그래프 갖고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면 유리함수 얘부터 보시면요, 우리는 항상 점근선 교점부터 찾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지금 점근선 교점이 b 여기까지는 알겠어. 이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우린 뭐부터 찾아? 시작점부터 찾는다는 거지. 그럼 얘의 시작점 좌표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a, 지금 c요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무리함수에서는 좀 더 알 수 있던 게 얘 지금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로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져야 되겠구나. 근데 뭐야? 얘 지금 분수함수랑 얘랑 해서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야? 결국 이렇게 지금 절편을 그려놓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점근선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아니 점근선이래, 그냥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기준으로 놀았는데 이때 거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소리는, 그럼 이때 마이너스 a, c라는 얘가 지금 실제로는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라고. 즉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오른쪽 아래로 대략적으로 그려지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이때 마이너스 3보다 여기 쪽에서 작은 파트는 결국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고, 그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 그럼 즉 여기 좌표는 얘가 지금 점근선의 교점인데 유리함수에서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b랬고, 지금 우리가 무리함수 여기서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c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결국 이때 마이너스 a가 첫 번째 마이너스 3이야구나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b랑 c랑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지금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표현하다 보니까 fx라는 지금 함수를 다시 쓰다 보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았었을 때는 일단 a 값 찾았으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a는 3이랬으니까 x 플러스 3분의, 그리고서 얘는 지금 b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졌다면, 다시 이 상태에서 x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았었을 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x 그리고 a는 3이랬으니까 플러스 지금 c 대신 b 이렇게 쓰겠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알려준 단서 뭐 알려줬어? f1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f1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b 값은 지금 몇이다? 얘가 지금 1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 바로 b 대신 1로 바꿔놓자. 그럼 얘 지금 b 대신 1로, 그리고 여기도 지금 b 대신 1로. 그럼 이렇게 다 바꿔놨으니 함수식 완성시켰네. 그럼 최종 마지막 f-4 값도 구하고 f13 값도 구하자. 그럼 f-4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이 아래쪽에다 집어넣으라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요. 그러니까 이 값은 3이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 f13 값 구하자라고 했었으니까 f13은 여기 아래쪽에다 집어넣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인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네 둘이 뭐 해달래? 문제에서 더 해달래. 그러니까 얘랑 둘이 더하면 결국 0이요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개념을 배웠었을 때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는 시작점,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하셨으면 된다고.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구분된 7개의 영역으로 서로 다른 4가지 색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색깔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구분하려고 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색칠하기 공부는 우리가 선생님 앞에 쪽 회에서도 했었지만 가지치기처럼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칠하는 순서는 가장 인접한 곳이 많은 A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B, C, D 이렇게 칠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다시 E, G, F 이렇게 칠하는 순서대로 들어갈게요. 그럼 가지치기처럼 지금 표현을 할 거니까 A 먼저 칠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상태에서 B 그 다음 C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지금 D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E 그리고 G 그리고 F를 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울게요. 왜? 선생님 우린 색칠을 표현을 할 거니까. 그럼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댔으니까 색깔 4가지를 좀 정하고 들어갈까요? 색깔 4개 그러면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지금 4가지를 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무것도 안 칠했으니까 4가지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되는 거니까 4가지 색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여기다 빨강색을 칠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갈게. 그러면 빨강색은 일단 칠했고 그럼 거기 상태에서 이제 B를 칠할 건 빨강색만 피하면 되겠죠. 그럼 B는 빨강색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가지 이렇게 써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황색을 칠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C를 칠할 건데 이때 C를 칠할 때 고민 잘 보세요. C를 칠할 때 B랑 같은 색깔을 칠하면 이때 E에 칠해지는 방법과 B랑 다른 색깔을 칠했을 때 E에 칠해지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가지치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치기가 들어가서 얘가 지금 B랑 같은 색깔을 칠했을 때와 B랑 다른 색깔을 칠했을 때 이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가지치기를 나눴으니까 다시 하나씩 다시 확인 들어가자. 그럼 일단 B랑 같은 색깔을 칠할 거래. 그럼 당연히 여기는 나는 지금 주황색 칠할 거야 해서 여기는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다시 D를 칠하려고 할 때 보니까 그럼 D를 칠할 때는 지금 어떤 생각이 될까요? D를 칠할 때는 이 상황에서 뭐야? 다시 C랑 같은지 아니면 결국적으로 지금 D랑 같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는 지금 벌써 C랑 B랑 같았잖아. 그럼 결국 지금 여기서 기준을 잡아주면 또 B랑 같은지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리고 B랑 다른지 얘기를 해줄 거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왜냐면 C랑 벌써 지금 같았으니까. 그럼 얘도 지금 같다라는 경우에서 다시 들어온다면 얘도 지금 주황색을 칠하는 한 가지로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그럼 이제 2를 칠하는 방법 볼까요? 그럼 여기 주황색이 같으니까 주황색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3가지 색을 칠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여기서 3가지 색깔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자. 근데 여기 G도 주황색이 같으니까 여기도 지금 3가지 색깔을 칠하면 되고 F도 결국 같은 내용 주황색이니까 3가지 색깔을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나온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상태에서 어디? 지금 D에서 지금 아직 가지치기가 안 끝났으니까 여기를 보시겠죠. 그럼 B랑 이번엔 다른 색깔을 칠할 거라고. 그럼 빨강색도 피하고 주황색도 피해야 되니 결국적으로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초이스가 2개 남은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자. 그럼 2에 칠하는 건 주황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였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G 볼까요? G는 주황색과 노란색을 피해야겠죠. 그럼 주황색, 노란색을 피하는 빨간색, 초록색만 칠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2가지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F도 주황색, 노란색을 피해야 되는 거겠죠. 주황색, 노란색. 그럼 이렇게 2가지를 피하니까 여기도 2가지 남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이번에는 지금 C의 과정으로 다시 이제 여기 상황에서 넘어왔대요. C의 과정에서. 그럼 C의 과정에서 봤을 때 B랑 다른 색깔을 칠할 거래요. 그럼 빨주 피할 거니까 또다시 여기도 2가지 색깔 중에 칠할 거고 그럼 여기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란색 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시 얘가 가지치기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 이 D를 칠하려고 할 때 보니까 B랑 같을 수도 있고 C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B, C랑 둘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B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C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B와 C와 둘 다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엔 3가지로 가지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시작. B랑 같은 색깔을 칠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럼 B랑 같은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하면 주황색 칠했다고 생각하면. 그럼 E는 주황색, 노란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는 주황색 또 노란색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 F도 주황색, 주황색이네요. 그럼 이때는 주황색, 주황색이니까 여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칠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다시 이번에는 뭐 어떤 생각이랑 생각할 거예요? C랑 같은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근데 C는 벌써 노란색 칠했으니까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여기는 노란색 칠했다고 생각하면 E는 주황색, 노란색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이때 G는 노란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F는 다시 주황색, 노란색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실 거고요.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진짜 잘 해보시면 돼요. 그럼 B랑 C랑도 다른 색깔 칠할 거예요. 그럼 빨주노 다 피하니까 초록색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그럼 여기다 초록색을 칠했대요. 그러면 이제 2를 칠할 수 있는 건 주황색, 노란색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G를 칠하는 건 또 노란색, 초록색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두 가지요 얘기할 거고, F를 칠하는 건 주황색 또 초록색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두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 4 곱하기 3에 거기에 지금 1 곱하기 2, 그럼 여기까지 했었을 때 얘가 지금 4, 3, 12에 여기는 24. 그럼 얘는 2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얘는 2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여기는 4, 3, 12에 거기에 2. 그러면 얘는 2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얘 같은 경우도 24 곱하기 이 상태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를 계산하겠다고. 그러면 24 곱하기 27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때 7, 4, 28 그리고 4, 28 하니까 100. 그러면 7이 14, 그러면 2는 4니까 5. 그럼 얘는 지금 648가지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나왔을 거고. 두 번째 계산도 해볼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지금 24 곱하기 지금 이번엔 4, 3, 12니까 얘는 지금 12를 하겠대요.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288가지 나오겠네요. 24 곱하기 얘도 지금 12니까 288가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24 곱하기 12니까 288가지가 지금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24 곱하기 8이니까 24 곱하기 8이면 8, 4, 32에 8이 16, 192가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뭐 하겠다? 싸그리 다 더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면 이때 값은 1380까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되게 귀찮지만 가지치기를 왜 해야 되는지 꼭 고민을 하시고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 문제입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를 모두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 물으면 맞는 거를 고치세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결국 5자리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자리 만들어 놨었을 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제일 큰 지금 실제로 만의 자리 숫자는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다 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4가지. 거기에 곱하기 다시 이번엔 0 와도 되니까 4가지, 그리고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되시겠네. 그래서 얘를 지금 다 곱하니까 얘는 96가지요 이렇게 써지는 게 1번 답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짝수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 2번은 여기 아래쪽에다 볼게요. 그러면 짝수는 5가지 수에서 우리는 1의 자릿수에 먼저 맞추고 들어가잖아. 그럼 1의 자릿수가 0이었거나 아니면 또는 2였거나 4였었을 때 경우를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의 자릿수가 지금 0이었다면 나머지 여기에는 지금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얘는 24가지요. 근데 1의 자리 2가 왔으면 다시 여기 제일 큰 만의 자리에는 0이 못 오니까 3가지 거기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는 얘는 18가지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4가 왔었을 때도 똑같죠. 제일 큰 자릿수에 결국적으로 0이 못 옵니다 라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셔서 얘도 18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랑 더하면 얘가 지금 36가지에 24가지를 더한 얘는 지금 60가지요 이렇게 나와서 2번 답은 60가지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 마지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했을 때, 큰 수대로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55번째 오는 수는요. 그럼 뭐야? 사전식 배열 문제랑 비슷한데
큰 수부터 나열을 하겠다. 그러면 3번 문제에서 문제는 큰 수부터 했으니까 큰 수, 진짜 가장 먼저 큰 수 4부터 써서 일단 얘 갖고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일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4 갖고 썼을 때 여기 상태에서 나머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24번째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아직 멀었어. 왜? 55번째까지 가랬으니까. 그럼 이번엔 만의 자리가 3이었을 때도 그때도 여기 상태에서 24가지가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48번째까지 만들어지겠네. 근데 지금 55번째면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가면 되는 거니까 2가 왔고 다시 4였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결국적으로 여기는 6가지. 그럼 이때는 지금 54번째까지 왔을 거고, 그럼 제일 마지막 55번째는 2, 3 왔었을 때 이때 가장 큰 숫자가 만들어지면 되니까 4 그리고 1, 0 이렇게 남았네. 그럼 얘는 결국 2, 3, 4, 1, 0 23,410이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식 배열은 하나씩 쓰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서 마무리 지을게요. fx는 루트 2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k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가 있다. 근데 1번 문제에서 보니까 2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정의역을 구하세요. 근데 우리 정의역은 뭐야?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x 값은 결국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뭐 정의역을 정확하게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x 결국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역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1번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얘기해 볼게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f와 f 인버스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뭐야? f랑 f 인버스랑 만난다 해서의 문제는 결국 y는 xy 만남을 찾아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또다시 그래프의 만남이니까 다시 하나씩 찾아주면 이때 fx의 시작점을 지금 찾을 건데, 그러면 fx의 지금 시작점이 이때 얘는 마이너스 1,k란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거고 플러스니까 위로 갈 거니까 얘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서 표현을 할 건데, 이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y는 x니까 y는 x 먼저 또 그리고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 무리함수에서 하는 거는 우린 시작점이 지금 마이너스 1,k라고.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서 이 노란색 선상에서 시작점이 움직인다고. 아까 우리 이 문제에서 조금 복잡했던 식도 있었는데 이건 조금 편하겠죠. 그럼 이 시작점을 움직이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오른쪽 위로 가는 이 그래프가. 그럼 얘는 뭐야? 결국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점 딱 얘랑 만났을 때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얘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결국적으로 얘랑 접하기 전까지 이렇게 접하기 전까지 여기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라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따로따로 구하는데 이때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이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라는 거니까 첫 번째 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럼 이때 결국 k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접하는 상황. 그럼 접하는 상황은 항상 수식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k가 결국 x랑 같아요. 그러면 이때 루트만 남겨놓고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k요. 그럼 이걸 제곱해주니까 4의 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2k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이요.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주니까 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4의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요. 그럼 이거 갖고 판별식을 갖다 쓰자. 4분의 d 갖다 쓰니까 그러면 이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k제곱 거기 좀 플러스 4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이니까 그럼 얘랑 지금 사라졌대. 그럼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럼 뭐야? 결국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상황, 그리고 이때 얘가 마이너스 1인 상황. 그럼 이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땐 만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서 K가 만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오늘은
24번까지 성남고 시험 문제 풀어봤고요. 이 성남고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24번 방금 풀었던 문제랑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14번 문제, 얘가 시작점이 어떻게 어디 직선 위로 움직이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조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는 여사건 있었던데 그 여사건 왜 썼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 갖고 오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